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모주 펀드. 특히 이제 부자들이 공모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공모주. 그래서 공모주 그 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그 편법을 활용해서 공모주 투자로 이제 고수익을 거두는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급증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은 그 허술한 제도의 틈을 노려가지고 공모주를 많이 받아간 뒤 빠르게 이제 매각해가지고 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이 뒤늦게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등 계도에 나섰지만은 편법 운용을 막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날 그 운용력기에 보니까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모주의 하이힐드 펀드에 배정되는 그 공모주 배정 방식에 그 순자산 기준을 도입해야겠어요. 순자산. 그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들이 증권사 재량에 따라서 많은 양의 공모주를 배당받아가고요. 이제 수익을 챙기는 행태가 이제 빈번히 발생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제도 개정에 나선 겁니다. 그간의 소형 사모펀드는 그 높은 공모주 청약 그 경쟁률을 악용해가지고 실제 펀드 규모보다 많게는 한 수십 배 정도의 청약 금액을 적어내가지고 공모주 물량을 챙겨온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일반 펀드는 순자산 규모만큼만 청약금을 적어낼 수 있지만은 하이힐드 펀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이제 악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한 200% 넘는 수익을 낸 그 사모펀드도 등장을 했어요. 그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이 한 10억에서 한 50억 정도의 규모의 사모 공모주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아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인데, 그 상장 직후엔 따상이죠, 따상. 상장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뒤 그 상장 첫날 상가 치는 거예요. 2배로 해서 2배로 해서 상가. 이게 그 따상이라는데, 그 따상을 기록하는 사례가 이제 빈번히 일어나니까 그 불법 청약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내겠다는 이들이 이제 급증했다. 이제 업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 지난 16일에 전문 그 사모운용사죠, 사모운용사 그 공모주 펀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는 그 운용사가 펀드 명의로 이제 공모주 그 물량을 받고요. 그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또는 투자자 운용 요청을 받아가지고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는 일종의 이제 경고장이죠, 경고장. 그리고 진작 망해야 할 사모펀드들이 이제 과열된 공모주 시장을 악용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 공들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허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를 좀 방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모펀드 업계에서조차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일부 사모펀드가 이제 고수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하여튼 금감원에 따르니까 그 라임이나 뭐 옵티머스 사태 등 그런 사모펀드 위기 속에서도 지난 1년간 그 새 전문 사모 운용사가 225개에서 255개로 30개나 늘어났대요. 그래서 공모주 대박을 노린 사모펀드들이 연이어서 이제 시장에 뛰어든 영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전문 사모 그 운용사가 부자들이 그 신생 사모 운용사를 찾아다니면서 공모주 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건 알만한 사람은 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편법도 동원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현재 사모펀드가 운영되고 있는 공모주 펀드가 677개래요. 이 가운데 그 새로 설정된 펀드가 한 191개 정도, 191개. 그리고 공모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경험담이 퍼지니까 너도나도 이제 공모주 펀드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공모주는 개인으로 청약하기보다는 기관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면은 물량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그 시장의 감시를 피하기도 쉽고, 일부 투자자는 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활용해서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공모주 물량을 가져간 뒤 이제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거죠. 지난해 5월에 설정된 그 한 코스닥 벤처펀드가 1년도 채 안 됐는데 260%에 달하는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이제 36억까지 불어난 셈이에요.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공모주 펀드가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 때문인데, 하여튼 올해 공모 펀드들이 이제 운용한 공모주 펀드 수익률이 한 2% 수준이지만은 사모펀드들이 운용하는 공모주 펀드는 평균 한 7%가량의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일반 공모주 펀드는 순자산 규모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는데, 하이힐드 펀드의 경우에는 이를 무관하게 더 많은 공모주를 받아가서 공모펀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적자를 면치 못하던 사모펀드들도 이제 공모주 덕분에 연명하고 있어요. 일단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자산운용사 실적 현황에 보니까 적자를 기록한 전문 사모운용사 비율이 한 24.3%에서 19년에는 16.7% 줄였다.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서 금융소비자법 시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펀드 스탁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서 고전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적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죠. 공모주 펀드로 수익을 내 가지고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편법을 활용하는데 이제 제도적인 허점도 상당합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공모주 청약 시 펀드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대로 물량이 배정되고요. 순자산 3천억짜리 펀드가 한 10억짜리 펀드보다 많은 물량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간 하이힐드 공모주 펀드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10억짜리 펀드라고 하더라도 수천억 원을 적어내면은 그에 비례해서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이를 초과하는 공모주 물량을 받을 경우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만은 공모주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해진 탓에 일단 지르고 보자, 이제 그런 심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SK바이오팜 상장 당시 2천억짜리 규모의 공모펀드가 1%대 배정 비율을 적용받은 반면 소규모 사모펀드가 7%에 달하는 배정 비율을 적용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한 전문 사모운용사 대표는 공모주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은 매번 어떤 기준으로 배정받는지 의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증권사 공모주 담당자에게 로비해야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루머까지 얻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 수요 예측에 참가해가지고 받은 공모주를 사전 합의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매도해 차익을 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펀드 명의로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는데 이를 불법으로 넘겨주고 이익을 챙기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의 특성상 투자자들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되고 있고, 이면 계약이나 특정인에게 공모주를 몰아주는 행위도 횡행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은 뒤늦게 움직이는데, 우선 지난 1년간 순자산 기준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했던 하이힐드 공모주 배정 방식을 다음 달부터는 손질하겠다 입장이네요. 빨리 해야죠.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참 답답합니다, 좀. 그래서 그간 펀드 규모에 비례해서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아서 예측이 불가능할 뿐더러 운용 능력과 상관없이 이제 공모주가 배정되면서 이제 투자 성과 차이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우리 선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제 안내문을 발송해서 우선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요. 금감원은 지난 16일 전문 사모 운용사 대표들에게 공모주 펀드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도 발송했고, 문서에는 투자자 운영 요청을 받아서 펀드를 운용하지 말 것,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운용사가 펀드 명의로 공모주 물량을 받고 특정인에게 넘기지 말 것,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러 공모주 펀드 중 한 펀드로만 공모주 물량을 받아서 다른 펀드 수익률을 해치지 말 것 등이 이제 적시됐다고 하네요. 하여튼 최근에 사모펀드를 통해서 편법으로 공모주 물량을 가져가는 투자자가 적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는데, 업계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불법 청약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공모주가 국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인전 떠오른 만큼 보여주기식 감시가 아니라 인전 증권사의 깜깜이 배정부터 일부 사모펀드 반칙 운용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봐야죠. 당연히 이제 감시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적발해가지고 이제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근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꼼수 판지는 공모주 청약 앞으로 좀 없어지길 좀 바랄 뿐이고요. 하여튼 다음에는 좀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좀 공정하게 이제 공모주도 이제 배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